여러분, 지난 4월 9일에 온라인 평화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슬쩍 보고 왔는데요,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캄보디아의 총리, 전 일본 의장, 전 미국 부통령,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연설을 펼쳤습니다. 각국에서 혹은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좀 신기했는데요, 그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평화, 평화,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하고 셀럽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꽤나 평화롭거든요. 이 정도면 뭐 나름 평온하고 사는 게 마냥 즐겁진 않지만 그래도 당장 갈등이 많지도 않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사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만 해도 그렇고요, 어느 국가가 잘못을 했느니 출입국을 막아야 한다느니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를 잘 들어봤습니다. 평화를 위해 함께 살 것을 도우며 살아야 함을 느낍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모든 관계 지도자분들과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분 어마무시한 분이더라고요. 32살의 나이에 최연소 총리가 돼서 36년째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동원하면서 권력을 유지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평화를 외친다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캄보디아는요, 언론도 철저하게 통제된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점점 세계와 소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북한도 예전에는 주체 사상을 교육하는 종류의 광고만 만들었었는데 요즘엔 제품을 광고하기도 하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요, 결국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든지 간에 철저한 통제 속에서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캄보디아의 총리가 외친 평화라는 단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요,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도 연설을 펼치셨습니다. 이전에 진행됐던 희망전진 대회에서도 평화와 관련된 많은 연설들을 펼치셨었는데요,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주장하시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잊고 살지만 어찌 보면 가장 평화롭지 못한 국가가 한반도인 것 같기도 해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쉬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요.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반기문님께서는요,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참부모님의 노력을 이야기하십니다. 세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연대하여 평화 세계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해오셨다 라고 그 업적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테주이치 전 일본 참호원 의장은요, 세계 각국의 싸움을 현대 싸움에 비유하면서 이들을 화해시킬 인류 전체의 어머니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리차드 체이니 전 미국 부통령은 코로나19 시대에도 천주평화연합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한학자 총재님의 활력 넘치는 헌신이다라며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대체 어떤 노력을 펼치셨길래 이렇게까지 다들 인정을 하는 건가 슬쩍 찾아보니까요, 참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북한에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그 후에 김일성 주석과 형님 동생 하면서 각별한 사이가 되셨다고 하죠. 1994년 김일성 주석이 갑작스레 사망합니다. 그때 당시 남북 관계는 최악이라서 당장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요, 일체 외국 조문객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참아버님께서는요, 의형제인 김주석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를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지금 바로 조문사절로 북한으로 가라. 아버님, 지금 북한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다. 하지만 무조건 가야 한다.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서라도 반드시 들어가서 조문하고 와. 제자이신 박보희님께서는요, 목숨을 걸고 북한과 연락을 취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을 받습니다. 문 총재의 조문사절은 예외로 하여 평양에 모시도록 하라. 아들인 김정일 위원장의 연락이었습니다. 부친께서 문 총재님이 조국 통일을 위해 애쓰고 계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참부모님의 진실한 마음이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통한 것입니다. 북한을 방문하신 건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쌀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 통일의 키는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도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남한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명쾌한 대답이라는 느낌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만한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요, 2000년도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함을 발표하셨습니다. 이후에 참어머님께서는 2015년에 오스트리아로 방문하셔서 이 비무장지대에 5번째 유엔 사무국이 유치되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하셨죠. 대한민국 대통령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서 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징인 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서 평화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적인 목표이자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실한 노력들에 전 세계는 주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계 정상들이요 기꺼이 이 비전과 운동에 동참합니다. 이번 평화축제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셀럽들이 연설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라는 비전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유니어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청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남북 통일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들 역시 남북의 통일이고 세계의 통일임에 공감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4월 17일에 열린 시너지 인터내셔널 2021에서는요 이 비전과 활동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 후를 상상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준 우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미래 세대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1700장이 넘는 그림을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그려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들이 던진 한마디는 참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느리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 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잘 담겨서인지요 이 영상으로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합니다. 아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세계 평화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뭐하러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는데요. 평화라는 비전에 공감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고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니까요. 네, 이렇게 진심이 가득 담긴 유니어스의 영상을 보면서요 저는 많은 희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빨리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약간의 희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